우리 모두는 평생에 걸쳐 한 가지 믿음을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수련, 도덕, 종교, 심지어 사랑이라는 고귀한 감정조차도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길들일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욕망은 당신의 의지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힘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당신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하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저항하려 애썼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치 않았지만 결코 잠재울 수 없었던 한밤중의 상념들, 무시해야만 했던 어떤 사람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뛰던 심장, 찰나의 시선을 집착으로 바꿔버리며 당신의 의도를 배신했던 육체의 반응. 만약 이런 경험 때문에 스스로가 나약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융은 설명했습니다. 욕망은 나약함이 아니라고. 그것은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문명 그 자체보다 더 오래된 원시적인 힘입니다. 욕망은 정중하지 않습니다. 이성이나 인내심을 동반하여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욕망은 폭풍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융은 이 폭풍이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무의식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계획, 당신의 가치관, 심지어 당신 마음의 평화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당신의 일부. 그곳은 오직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존재 전체를 통째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훨씬 더 원시적인 덫에 걸렸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면을 쓴 욕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욱 어두워집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욕망을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진다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욱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구를 찾아낸다고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틀리고 변이하며 꿈과 환상, 그리고 집착 속에 숨어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유혹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단 한 번도 통제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중하게 대화하고 예에 바르게 단어를 교환하며 서로의 성격에 이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아래에서는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조금 더 길게 머물고 몸은 허락도 없이 서로를 향해 미세하게 기울어집니다. 목소리의 톤이 바뀌고 불과 몇 초 만에 그들의 무의식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그 결정을 합리화하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그런 결정을 말입니다. 그들이 매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그들을 움직이는 욕망의 힘입니다. 융은 이것을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욕망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그저 욕망에 복종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강하다고 믿을 때
당신은 그저 노예가 되어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비극은 우리 사회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충동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완전히 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보다 강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 가면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연인을 배신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룻밤의 열정을 위해 자신의 경력, 가족, 그리고 평판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성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망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솟아오를 때 도덕성은 폭풍 속에 휩쓸려가는 작은 속삭임에 불과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욕망은 당신이 누구에게 끌리는지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까지 통제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신감의 폭발, 무모한 열정,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집착. 그것들은 당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망은 당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당신이 사랑을 찾았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굶주림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우리가 이 굶주림을 운명으로 착각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마치 운명이 그 사람을 당신을 위해 선택한 것처럼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 혹은 인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이고 그림자이며 무의식적인 갈망입니다. 운명이란 당신이 왜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쫓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무리 낭만적일지라도 거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성적 욕망을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본능, 그리고 숨겨진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 욕망에 저항하는 것이 그토록 불가능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욕망은 애초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목적은 당신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족의 연속성이며 생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 속에 새겨진 고대의 각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문명들이 욕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제국이 파괴되었으며 왕들은 굴욕을 당했고 지도자들은 몰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끌림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조차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어째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직면하라고 했던 현실입니다. 당신의 성적 욕망은 당신이 휘두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휘두르는 불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고대에 숨겨진 그 무언가가 당신이 끈을 쥐고 있는 척하는 동안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요? 당신은 여전히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을 더 배우거나 충분한 훈련을 쌓거나
규칙과 의식으로 자신을 둘러싸면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둘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무의식은 힘으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억누를 때마다 그것은 더 세게 반발합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때마다 그것은 자신을 표현할 더 어두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스스로가 충성스럽고 도덕적이며 정욕에 물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한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도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가면 뒤에 자신을 숨깁니다. 하지만 세상이 고요해지는 밤이 오면 그의 마음은 멈출 수 없는 이미지들로 가득 찹니다. 그는 스크롤하고 검색하며 비밀스럽게 환상에 빠져듭니다. 낮에는 그것을 부정하지만 밤에는 그것에 잠식당합니다. 이것이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은 사람들이 그 그림자 속에 가장 먼저 묻어버리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는 순수하다고 믿는 척하는 동안 그들의 무의식은 그들을 모순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혹은 사랑에 빠졌다고 맹세하는 한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운명적인 연결, 자신을 완성시켜줄 단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두운 집착을 느낍니다. 그가 메시지에 답하지 않으면 그녀의 몸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질투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욕망이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만족되기를 거부하는 그녀 내면의 굶주림에 대한 것이다. 욕망은 단순히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정체성, 그리고 갈망에 관한 것입니다. 무의식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지만 그 방식이 당신을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불륜, 중독, 그리고 집착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삶을 파괴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애초에 자신에게 통제권이 전혀 없었음을 발견할 뿐입니다. 당신이 의식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진다는 잔인한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깊이 사색하는 사람들, 자의식이 강한 영혼들,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는 이들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각은 내면의 분열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조종당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덫에 빠져들면서도 그 덫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 자체가 고문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성냥을 켠 것이 바로 자신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욕망을 완전히 잘라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순결하게 살겠다. 정욕을 완전히 거부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융은 이 길이 자유가 아닌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억압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이합니다. 폭력, 분노, 혹은 수치심이 될 수 있습니다. 포르노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외도, 심지어 영적인 위선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허락하든 않든 스스로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을 더 단단히 잠글수록
그것은 더 난폭하게 문을 부수고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욕망은 당신이 정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융이 그림자 작업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굶주림이면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애초에 통제권이 없었으면서 통제하고 있는 척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일종의 힘을 얻게 됩니다. 욕망 그 자체에 대한 힘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말에 대한 힘입니다. 아마도 성적 욕망이 그토록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집의 주인이 아니며 당신이 믿는 것만큼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힘들은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솟아오르고 불타오르며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당신이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융은 이미 당신이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아닌 척할 것인가? 당신은 성적 욕망이 단지 매력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기만적이라고. 욕망은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단순히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투사됩니다. 이는 즉,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당신이 마주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담고 있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독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마치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반면 당신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전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지요. 융은 이 끌림이 무작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매는 과정입니다. 무의식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부정하는 특성, 상처, 환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은 자석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투사입니다. 자신의 야성적인 면을 억누르며 살아온 한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규율 있고 질서정연하며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같고 예측 불가능하며 거침없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깨웁니다. 그는 이것을 열정이라 부릅니다. 그녀가 자신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그가 부정했던 자신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직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그것을 마주할 수 없기에 그녀에게서 그것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일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욕망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무의식이 다른 사람을 무대 삼아 우리의 숨겨진 드라마를 상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욕망에서 태어난 관계가 종종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투사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무의식이 그림을 그렸던 캔버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물감이 바래면 환상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위장할 뿐만 아니라 완전함으로 위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관계로, 욕망에서 욕망으로, 투사에서 투사로 옮겨다니며 그 패턴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임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융은 이것을 남성 속의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 속의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내면의 형상들을 우리가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그들을 운명의 상대로 착각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은 인식을 요구하는 우리 자신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 자신과 통합하기 전까지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무의식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옳은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롭거나 가질 수 없거나 파괴적인 인물인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오직 그들이 당신의 투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과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같은 파괴적인 패턴으로 몇 번이고 되돌아가는 이유입니다. 무의식이 선택하고 의식적인 마음은 나중에 그것을 합리화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열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을 당신의 그림자가 쓴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성적 욕망을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미완성된 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욕망을 사랑으로, 투사를 운명으로, 집착을 의미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융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온 당신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기 전까지 욕망은 당신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탓하고 환상을 좇으며 그것을 로맨스라고 부르며 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그동안 욕망은 계속해서 뒤에서 끈을 조종하며 어둠 속에서 속삭이고 통제라는 환상을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성찰의 여정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얻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깊은